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가 16번부터 봅시다. 조금씩 조건만 바뀝니다. 1.5m, 1.5m의 정사각형 독립기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점착력이랑 단위 중량이 딱 주어졌는데 기초의 깊이는 지표면 아래 1m에 있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그려요. 근육 깊이가 1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지하 수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테르자의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식을 씁니다. QU를 쓸 건데, 얘가 지금 정사각형 기초라고 했으니까 알파 CNC QNQ 베타 감마 비행 감마 딱 쓰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단 국부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전반 전단 파괴였는데 얘는 국부전단 파괴거든요. 그럼 국부전단 파괴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제 C랑 파이를 수정해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C가 지금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에 내가 3분의 2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C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면은 국부전단 파괴에 대한 극한 지지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C밖에 없는데 뭐 파이가 있으면은 파이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파이는 어떻게 보정합니까? 여기 파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 1은 3분의 2 파이 제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는 내가 3분의 2배를 하는데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젠트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파이는 3분의 2 탄젠트 파이 제로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문제에서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나는 지금 여기 C1만 이렇게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 제로가 얼마냐면은 초기에 주어진 게 10이었으니까 이거에다가 3분의 2배 해가지고 새로운 C에 대해서 내가 극한 지지력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대입해 봅시다. Q는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 DF라 할 건데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내가 이제 기초 위에 거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 수위가 없으니까 여기는 내가 쓰면 단위 중량 쓰고,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내가 이제 기초 하부에 단위 중량을 갖다 써줘야 되는데 여기도 내가 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습은 단위 중량 갖다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대입합니다. 여기 NC, NQ, N감마부터 대입을 할게요. NC, NQ, N감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12랑 1.8이랑 8을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12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1.8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8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알파랑 베타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정사각형 기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3이랑 0.4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1.3이랑 0.4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C1을 갖다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3분의 20을 갖다가 딱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10을 갖다가 넣으면은 전반 전단 파괴를 고려한 거고요. 나는 지금 새로운 C1을 갖다 놓기 때문에 국부전단 파괴를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마 DF는 위에 거 써줘야 되니까 감마 DF를 여기다 이렇게 딱 써주고요. 됐고, 그 다음에 감마는 내가 기초 밑에 거 써줘야 되니까 19 갖다 넣고, 폭이 얼마라고 했냐면 1.5m라고 했으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다 수업 시간 때 했습니다. 됐고, 17번 여기 조금 새로운 유형이 있네요. 여기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구형 얕은 기초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 구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동그란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구가 아닙니다. 구가 아니고요. 얘는 이제 입구자를 쓴 거예요. 입구자. 그래가지고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 원형 아닙니다.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얕은 기초에 기초폭 비방향에 대한 편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길이가 B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내가 편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편심이 없으면은 딱 가운데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편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작용을 한 거야. Q가 이렇게 있고 이만큼 내가 이렇게 편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심을 내가 이제 이 집중하중을 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왔어. 이렇게 편심이 있었던 것을.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이 점에 대해서 원래 있던 하중이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그 모멘트는 내가 이제 Q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멘트의 크기가 지금 45kNm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편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모멘트를 별도로 이렇게 고려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내가 충력이 있고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충력에 의한 능력이랑 모멘트에 의한 능력을 각각 고려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충력에 의한 능력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여기 면에 대해서 내가 충력에 의한 능력은 A분의 P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작용을 하겠죠. A분의 P가. 그래서 누르는 힘이니까 내가 이제 뭐 마이너스 A분의 Q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장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끝에서 내가 힘에 의한 능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S분의 M 이렇게 할 건데 여기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 인장이니까 내가 이제 플러스 S분의 M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 압축 응력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겠지. 여기 끝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A분의 Q랑 마이너스 S분의 M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더해지니까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Qmax가 발생을 하고요. 걔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S분의 M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S분의 M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크기가 상쇄돼가지고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는 내가 Q 미니멈이 발생을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내가 이제 Q max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매번 그려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학생은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기 내 충력 있잖아요. 이 모멘트가 있어. 그럼 Q max는 뭡니까? 그냥 외워.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S분의 M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Q 미니멈은 얼마입니까? 여기만 내가 이렇게 슬쩍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S분의 M만 정리하면 답이거든요. 그럼 A는 내가 이제 이 Q가 작용하는 면적이니까 여기 밑면의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그다음에 BH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S는 내가 이제 이 사각 단면의 단면 개수니까 6분의 BH 제곱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P 있습니까? P는 있죠. 얘가 300kN이잖아. 이게 다 갖다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 곱하기 H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단면적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1.5m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1.2 곱하기 1.5m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6분의 BH 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B고 뭐가 H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는 B고 하나는 뭐 H일 거 아니야. 뭐가 B고 뭐가 H일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니 얘가 B니까 얘가 B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1.2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 B 곱하기 L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얕은 기초에서 표현을 할 때 여기 B가 이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문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S에서 여기 6분의 BH 제곱할 때 여기 B랑 여기 H는 뭐냐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단면이 지금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멘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돌아가는 축이 어딨냐면은 이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응용역학 시간 때 했는데 힘응력 계산 시 모멘트가 돌아가는 축과 평행한 단면 치수가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평행한 게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B 곱하기 L이 1.2m, 1.5m라고 했으니까 B가 이제 1.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1.2m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써놔야 돼. B가 1.5m고요. H가 1.2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5를 갖다가 넣어야 되고요. H에다가 1.2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야. 모멘트가 돌아가는 축과 평행한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소문자 B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모멘트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45kNm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과정은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안 적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은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려면은 여기를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예방주사 맞는다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실전에서는 이게 아마 3점짜리면은 여기는 생략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이것까지 적어주면 정말 완벽한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얘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결국에 이제 Q 곱하기 편심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원래 여기 Q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편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원래 있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이제 힘 곱하기 편심거리의 모멘트로 딱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멘트는 Q 곱하기 2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편심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양변을 Q로 나누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모멘트가 45kNm고 Q가 300kN이니까 넣고 정리하게 되면 이 편심거리가 0.15m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랑 이제 뭘 한번 비교해 봐야 되냐면은 0.15m랑 6분의 B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6분의 B는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럼 6분의 B가 이제 0.2m고 편심거리는 0.15m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편심이 6분의 B보다 작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6분의 B가 뭘까? 얘가 뭐냐면 우리가 사각형 단면에서 단면의 핵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길이가 H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6분의 H, 왼쪽으로 6분의 H,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위로 6분의 B, 밑으로 B, 여기 이만큼의 단면의 핵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집중하중이 여기 안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 단면 전체 어디에서도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편심이 6분의 H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 있지. 편심이 6분의 H보다 작게 되면은 이 단면 어디에서도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압축이고요. 여기도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얘보다 작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Q 미니멈을 구해봐봐. Q 미니멈. 얘 어떻게 구합니까? Q 미니멈은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S분의 M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걸 계산해도 얘가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얘는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에서 발생하는 데가 Qmax, Q미니멈을 구하는 건데 이 흙이라는 재료는 그러니까 인장 응력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편심이 6분의 H보다 크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Q미니멈이 인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 형상이, 그러니까 응력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메커니즘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0이 돼야만, 0이 되는 게 아니고 편심거리가 6분의 B보다 작아야만 Q 미니멈이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해보고 나머지는 다른 문제에서도 봅시다. 18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거예요. 천천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구형 얕은 기초가 있는데, 구형은 입구자니까 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사각형 얕은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폭 방향에 대해서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Q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편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로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집중하중을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원래 있던 하중이 이만큼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모멘트의 정체는 힘 곱하기 편심거리만큼의 모멘트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심이 있던 하중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정체가 Q2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인장 응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 Q라는 하중이 원래 얘가 이렇게 편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편심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Qmax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Q미니멈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인장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는 내가 뭘 보면 될까요? 뭘 보면 되냐면은 이 Q라는 하중이 단면의 핵 안에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Q라는 하중이 단면의 핵 안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단면 전체 어디에서도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Q라는 하중이 단면의 핵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만약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비교를 할 거냐면은 2랑 6분의 B를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 이거 편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모멘트는 Q2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2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내가 모멘트가 40kNm가 있고 Q가 문제에서 250kN이니까 정리하면 편심이 이제 0.16m가 나오고요. 근데 6분의 B랑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단면의 핵이 6분의 B니까. 그래서 여기 B에다가 1.5m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0.25m가 되는데, 편심이 이제 0.16m고 6분의 B가 0.25m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편심이 이것보다 작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초는 여기 안에 내가 지금 하중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면의 핵 안에 작용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단면에서는 어디에서도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계산했는데 만약에 얘보다 이렇게 컸어. 그러면은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대 압축 응력을 계산하라고 했고 최소 압축 응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대 압축 응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s분의 m이고요. 최소 압축 응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s분의 m이라고 했어요. 여기 부호만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대입을 해봐. A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충력이 작용하는 면적이니까 BH 이렇게 쓰면 되고요. S는 사각형의 단면 개수니까 6분의 BH곱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B랑 H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휘응력 계산 시 모멘트가 돌아가는 축과 평행한 단면 치수가 B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멘트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평행한 얘가 B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치수가 얼마냐면은 2m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 2m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H인데 얘가 1.5m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가 2m고 H가 1.5m다. 이 상태로 이제 대입을 해줘야 돼요. 하나씩 넣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B에다 2 넣고 H에다 1.5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P가 문제에서 250k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6분의 B가 2m고 H가 1.5m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모멘트가 40kNm 넣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33.67kNm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 압축 응력은 어떻게 할까요? Q 미니멈은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S분의 M이니까 또 여기 A는 B 곱하기 H고 S는 6분의 BH 곱이니까 또 이렇게 다 대입을 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내가 부호만 슬쩍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 그러면은 얘가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거 편심을 계산을 했을 때 6분의 B보다 작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죠. 어디냐면 Q 미니멈이 얘가 인장 응력이 아니고 여전히 압축 응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133.67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33.6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응력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이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별도의 해석 방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 편심이 이 단면의 핵보다 큰 경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도 확인해야 돼. 어차피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됐고요. 19번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새롭죠. 그냥 하나씩 하면 돼. 다음 그림과 같이 연직 하중과 모멘트를 받는 구형 기초가 있어요. 이거 원 아니라고 했어요.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입구자야. 이렇게 있고 기초의 극한 하중과 안전율을 테르작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고려해야 됩니다. 봐봐. 내가 극한 하중을 구하려면은 얘는 어차피 내가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극한 지지력을 구해야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지지력을 구해야 극한 하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응력의 개념이고 얘는 힘의 개념입니다. 그럼 내가 극한 지지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공식을 써줘야지. 얘가 지금 사각형 단면이니까 알파 CNC QNQ 베타 감마 BN 감마 이렇게 딱 쓸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모멘트가 있어요. 모멘트가. 얘가 만약에 모멘트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알파 CNC QNQ 베타 감마 BN 감마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써야 되냐면은 유효 면적법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유효 면적법.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풀이 과정만 알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가 여기 얘를 내가 Q라고 놓을게요.
얘를 내가 이제 모멘트로 놓은 다음에 일단 편심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내 모멘트는 Q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편심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Q분의 M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멘트를 갖다 놓고요. Q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편심을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왜 구했느냐? 왜 구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봐봐. 대입을 할 건데 이 모멘트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내가 B를 갖다가 쓸 수가 없고요. 이거 대신에 내가 이제 B 프라임이라는 유효폭을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나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외우면 됩니다. 네, 모멘트가 있을 때는 이 자리에다가 유효폭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유효폭은 어떻게 구하느냐? B에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 폭에다가 편심의 2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폭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1.6m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서 계산한 이제 편심이 0.2m가 있으니까 2배 빼게 되면은 이게 1.2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이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 폭을 얼마로 보겠다는 얘기냐면은 1.2m로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1.6m 곱하기 1.2m 기초가 아니고요. 얘가 이제 1.2m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1.2m 곱하기 1.2m 기초니까 정사각형 기초로 이제 바뀝니다. 얘는 원래 직사각형 기초였는데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했더니 정사각형 기초가 됐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제 요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가 1.2, 1.2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식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Q는 감마 DF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내가 이제 기초 위에 걸 써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형상을 안 봤네. 얘가 지금 지하 수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1m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네 여기. 근데 여기는 내가 감마가 기초 위에 거 써줘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안 잠겨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수변 단위 중량을 쓸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기초 밑에 걸 써줘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어딨냐면은 기초 폭이 지금 1.2m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1.6m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이건 없는 거야. 요걸 볼 거야. 그럼 여기가 1.2m고 나는 이제 여기 안에 지하 수위가 있는지 봐줘야 되거든요. 1.2m 안에. 그럼 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1m고 여기가 1m였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니까 여기가 0.2m가 되겠죠. 그러니까 1.2m 안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에 영향이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단위 중량은 뭘 써야 됩니까? 가중평균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위 중량은 전체 높이가 1.2m고요. 1m만큼은 물에 안 잠겨 있으니까 1m만큼은 수분 단위 중량을 써주는 거고 0.2m만큼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침수 단위 중량을 써주는 거고 침수 단위 중량은 포화 단위 중량에서 감마 W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단위 중량을 요만큼을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나머지는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NC, NQ, N감마부터 대입을 합시다. 여기서 NC, NQ, N감마가 37.2, 22.5, 19.7입니다. 여기 37.2를 넣을 건데 여기는 왜 0이 됐냐면은 문제에서 C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0 들어가면서 얘는 날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NQ가 22.5가 여기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N감마가 여기가 19.7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감마 DF로 할 건데 여기는 감마 곱하기 D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7 곱하기 1m 딱 들어갔고요. 근데 베타는 이제 뭘 갖다 넣습니까? 얘가 지금 정사각형 기초니까 0.4를 갖다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감마는 내가 가중평균 값을 여기다 쓴 거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B 프라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딱 들어가 줘야 된다. 여기다가 또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단면이 바뀐 거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극한 지지력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극한 지지력이. 근데 문제에서는 극한 하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극한 하중은 내가 이제 극한 지지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구한 이 극한 지지력은 응력의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응력은 A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의 단위로 바꾸려면은 양변에다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응력이니까 이 극한 지지력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면적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여기다 이제 또 얘를 곱하면 안 되고 1.6 곱하기 1.2를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여기 유효폭으로 바뀌었으니까 1.2 곱하기 1.2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극한 하중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여기 다시 외력을 얼마 줬습니까? 200만큼 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력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요. 20번 앞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연직하중과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극한하중과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극한하중 구하려면은 극한 지지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극한 지지력을 내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쓸 건데 얘가 사각형 기초니까 알파 CNC QNQ 베타 감마 비행 감마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모멘트가 있더라.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유효 면적법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편심을 구해야 됩니다. 모멘트는 QE가 되는 거고 편심은 내가 이제 Q분의 M이 되는 거고요. 모멘트가 40이고 Q가 200이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모멘트가 0.2m가 나오는 거고 내가 유효폭을 구해줘야 되니까 유효폭이라는 것은 원래 폭에다가 편심의 2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1.2m가 되니까 나는 이제 여기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2, 1.2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정사각형 기초를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또 대입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Q는 내가 이제 감마 DF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감마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기초 위에 감마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수분 단위 중량을 쓸 거고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내가 이제 기초 밑에 걸 갖다가 쓸 건데 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기초부터 여기 1m 지점에 지하 수위가 있어요. 근데 지하 수위가 내가 지금 기초 폭 이내에 지하 수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2m니까 여기 있겠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중평균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1.2m인데 1m만큼은 물에 안 잠겨 있으니까 1m만큼은 수분 단위 중량을 써주고요. 여기 0.2m만큼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침수 단위 중량을 쓸 건데 얘는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의 가중평균은 14.865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입을 할게. 일단 NC, NQ, N감마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37.2, 22.5, 19.7을 대입을 할 건데 37.2, 여기 어디 갔어? 22.5, 그 다음에 19.7을 대입을 할 건데 얘는 왜 없어졌느냐? 문제에서 C가 0이니까 얘가 없어졌고요. 감마 DF를 할 건데 얘는 위에 걸 써줘야 되니까 감마 곱하기 DF를 이렇게 딱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사각형 기초니까 베타에다 0.4 썼고 여기는 가중평균이니까 얘를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유효폭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극한 지지력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극한 하중은 내가 이제 극한 지지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다 넣고요. 정리하면 얘가 이제 극한 하중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외력을 내가 200만큼 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력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란 얘기입니다. 천천히 넣으면 돼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실기는 시간이 남아 돕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면서 넣고요. 21번 이게 이제 뭐 끝판왕이죠. 다 고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연직하중과 모멘트를 받는 정사각형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지. 지금 여기 연직하중과 모멘트가 있는데 정사각형 기초였어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되고 일단 들어봐봐. 정사각형 기초였는데 극한 지지력과 안전율을 테르작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한 지지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공식을 쓸 건데 어쨌든 간에 얘가 사각형 기초니까 알파 CNC QNQ 베타 감마 비행 감마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다가 1.3 여기다 0.4 갖다 넣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여기 모멘트가 있으니까 내가 유효 면적법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일단 편심을 구해야 돼. 모멘트는 QE가 된 거고 편심은 내가 이제 Q분의 M이니까 여기다 모멘트 넣고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집중하중을 갖다 넣어. 그럼 내가 이제 편심이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유효폭을 구해줘야 되니까 2.5m에서 여기 2.5m에서 여기 편심을 2배를 딱 빼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유효폭이 2.4m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4m, 얘가 2.4m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사각형 기초였지만 이제 직사각형 기초로 바뀐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뭘 해석할 거냐면은
2.4 곱하기 2.5m의 직사각형 기초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직사각형 기초를.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 알파랑 베타를 직사각형 기초에 대한 형상계수 공식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근데 뭐 외우는 팁은 있다고 했지. 일단 여기 1이랑 0.5는 일단 외웠다고 치고 뭐 연속 기초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L분의 B가 들어가는데 L이랑 B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해봐. L이랑 B가 같다는 얘기는 정사각형 기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정사각형 기초에서 얘가 1.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0.3이란 얘기죠. 얘는 0.4가 나와야 돼. 얘는 0.1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입합니다. L이 2.5, B가 2.4니까 2.5, 2.4, 2.5, 2.4 넣고 정리하면은 알파가 1.288, 베타가 0.404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 또 대입해 봅시다. 여기서 NC, NQ, N감마부터 넣읍시다. NC, NQ, N감마가 여기서 37.2, 22.5, 19.7인데 여기가 37.2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날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NQ가 문제에서 22.5, 22.5라고 했고 N감마가 19.7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DF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감마는 내가 이제 기초 위에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수분 단위 중량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1m 이렇게 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에다가 이제 내가 계산한 직사각형의 형상계수가 딱 들어가는 거고 여기 감마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초 밑에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어디 있냐면은 기초 하부로부터 3m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3m 지점에 지하 수위가 있는데 난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냐면은 폭이 B니까 B 안에 지하 수위가 있는지 봤는데 여기 밖에 지하 수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하 수위의 영향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하 수위는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기초 밑에는 지하 수위가 없으니까 똑같이 수분 단위 중량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똑같이 수분 단위 중량을 쓰고 여기 내 B'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은 정리하면은 극한 지지력이 나온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다시 이제 이 극한 지지력을 이용해서 극한 하중을 구하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4 곱하기 2.5m를 이렇게 딱 곱해준다. 그럼 정리하면 얘가 이제 극한 하중이 나왔고 안전율은 외력분의 저항력이니까 저항력 자리에다가 얘 쓰고 외력 자리에다가 800을 갖다가 넣는다.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속으면 안 되고요. 여기 정사각형 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뀐다. 얘가 있으면은 얘가 바뀌더라. 그러면은 바뀐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22번부터 볼 건데 여기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 내가 직경 30cm의 평판 제하 실험에서 작용 압력이 200kNm/S제곱일 때 치마량이 15mm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표 위에다가 내가 말 그대로 이렇게 평판을 놔요. 보통 이렇게 원형 평판을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직경이 30cm야. 그러니까 지름이 여기가 30cm라는 얘기죠. 이렇게 30cm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등분포 하중을 내가 200kNm/M제곱을 줬습니다. 200kNm/M제곱을 딱 줬을 때 이때 치마량이 15mm가 발생을 했어요. 밑으로 15mm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평판 제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이나 즉시 치마량을 추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시로 한번 해본 거고, 왜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 근데 내가 이제 실제로 건설하는 얕은 기초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계략적으로 시험한 다음에 실제로 만들면은 얼만큼 내가 지지력과 치마량이 나올까? 이거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외우면 돼. 그대로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문제에서 쭉 읽어봐봐. 이렇게 있는데 사질토 집안에서 치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사질토 집안에서 치마량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얕은 기초의 치마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입을 합니다. 평판 제하 시험에서 발생한 치마량이 얼마야? 여기서 내가 15m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5mm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평판 제하 시험의 폭이 얼마였냐면 얘가 30cm였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B는 실제 기초에 B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5m, 1.5m를 갖다 넣고 정리하면은 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그냥 이거 외우면
다 맞춰요. 맞추는데 근데 이게 항상 이 표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설명하고 싶은데 얘가 만약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7급 토질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7급 공무원 뽑을 때 토질역학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표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못 쓰냐면은 이 얕은 기초의 근입 깊이가 0일 때만 얘를 쓸 수가 있고 0이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평판 제야 시험은 내가 어차피 그냥 이 흙 위에다가 판을 놓고 이 하중을 주기 때문에 얘는 근본적으로 근입 깊이가 없습니다. 이 DF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얕은 기초는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얕은 기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만큼 근입 깊이가 있죠. 얘가 있으면 이걸 못 씁니다. 얘가 없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보면 여기서부터가 내가 이제 실제 기초인데 근입 깊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토목기사 실기에서 DF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버립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7급 토질역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또 해야 되는데 또 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 얕은 기초를 실험할 때 준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이 힘과 이 실제 기초를 실험할 때 쓴 이 힘의 크기가 같아야만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랑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평판 제야 실험 시 작용 압력분의 얕은 기초의 작용 압력을 곱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평판 제야 실험할 때는 200을 줬는데 실제 기초할 때는 얘를 만약에 300을 줬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200분의 3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면 토목기사 실기 문제는 나온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안 봐도 DF는 0이고요. 얘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표만 외워서 갖다가 넣으면 돼요. 괜히 또 이런 거 설명해가지고 또 학생들 헷갈리게.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경 30cm의 평판 제야 실험에서 작용 압력이 있고요. 치마량이 20mm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평판 제야 실험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내가 실제 기초를 추정을 할 건데 사질토 집안에서 치마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질토 집안에서 치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왜냐면은 안 봐도 이 실제 기초의 근입 깊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별도로 고려 안 해도 어차피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몰라. 슬쩍 이렇게 숫자를 바꿔 놓을 수도 있어. 400으로. 그럼 거기다 이제 내가 300분의 400을 곱하면 되는데 나올까 이렇게? 나올 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S제로는 내가 이제 평판 제야 실험의 치마량이니까 20mm 갖다 넣고요. B제로는 내가 이제 평판 제야 시험의 폭이니까 30cm 갖다 넣고 여기 B는 내가 이제 여기 실제 기초의 폭이니까 1.5m를 갖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갖다 넣으면 된다. 열심히 외우세요. 24번 사질토 집안에서 30cm 곱하기 30cm 크기의 제하판을 이용해서 평판 제야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제야 시험 결과 극한 지지력이 250이고 치마량이 10이래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가 내가 평판 제야 실험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을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질토 집안이고요. 사질토 집안이고 내가 극한 지지력이랑 즉시 치마량을 추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이 공식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 한번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근데 또 한번 봐봐. 근입 깊이 0입니까? 안 봐도 근입 깊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없으니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은 같습니까? 뭐 말이 없죠. 당연히 같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나머지 대입할게요. 얘가 평판 제야 실험 결과 지지력이 얼마냐면 250이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 평판 제야 시험의 폭이 여기서 30cm라고 했으니까 넣고 여기 폭이 얼마냐면 3m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평판 제야 시험 결과 치마량이 10mm가 이렇게 있고요. 평판 제야 시험의 폭이 30cm였고 실제 폭이 3m였으니까 이렇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그냥 외워서 갖다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5번 뭐 얘는 그냥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하나씩 다 써봐라. 할게요. 직경 30cm 평판 제하 시험 결과 치마량이 25mm, 극한 지지력이 300이고 25mm일 때 극한 지지력이 300이고 치마량이 10mm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허용하중이 25mm인 경우에 1.5m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점토 지반과 사질토에 대해서 각각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씩 하면 되죠. 점토 지반인 경우에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 어떻게 구합니까? 점토 지반인 경우에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 하려면 그래서 극한 지지력 공식 쓰고요. 치마량 공식이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점토 지반에서 극한 지지력 공식을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평판 제하 시험의 극한 지지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였냐면 300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300이 들어갑니다. 됐고. 사실 이 식이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7급 토질력학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외워서 갖다 쓰는 거야. 됐고. 여기서 점토 지반에서 실제 기초의 치마량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평판 제하 실험의 치마량이 얼마냐면은 10mm입니다. 이거 갖다가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25mm일 때 극한 지지력이 3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값에 관련이 되는 거고 이거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실제 치마량은 10mm란 얘기예요. 그래서 10mm를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평판 제하 시험의 폭이 얼마냐면은 30cm니까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실제 폭이 얼마냐면은 1.2m니까 갖다 넣고 정리하면은 하나 끝났고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질토 지반의 극한 지지력이랑 치마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질토 지반의 극한 지지력 공식 쓰고요. 그 다음에 치마량 공식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질토 지반에서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평판 제하 시험에 극한 지지력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300kN 밑에 제곱 다 들어가고 얘가 평판 제하 실험 시 폭이니까 30cm 들어가고 실제 기초는 1.2m니까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질토 지반의 실제 기초의 치마량은 평판 제하 시험의 치마량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폭이 30cm였고 얘랑 얘가 1.2m였으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얘는 쓸 수 있습니까? 보면은 알겠지만은 근익기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중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워가지고 대입하면 된다.